지금 진행 상황은 지금 시를 써 가져오시고 그것을 합평을 하고 또 시 공부에 대한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론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삶이 다양한 만큼 시를 써내는 색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색깔들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합평이고요. 그 합평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는 우리 사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2명,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지금은 한 6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이렇게 깊게 시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마련이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 열정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시 합평과 이론을 겸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그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시를 쓴다는 것이 내지는 수필이나 소설을 쓴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요. 시 수업은 저도 이제 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중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70 또는 80이 넘으신 분들까지 시 수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보면 각자 이렇게 15살, 16살의 친구들이 이제 가지는 그런 감수성과 또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 또 다릅니다. 그런 감수성을 표현해내는 또 그런 언어라든지 형식이 또 다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글을 통해서 삶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다른 생각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많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단점을 말하다 한다면 이게 이제 또 다양성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양성이 이제 한쪽으로 편협되게 이제 쏠리는 경향도 이제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한번 이렇게 하나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다른 생각들은 다 그르다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서 야 그냥 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언어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예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에 얼마큼이나 가깝게 언어를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제 굉장히 쉽지만 또 어려운 게 또 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잘 받침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그 장점을 가장 많이 살리고 단점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령층이라는 부분이 동호회나 도서관 수업이라든지 이런 그 여타 활동들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활동에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해요.
이제 모든 동아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글쓰기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글쓰기를 하는 동호회에서는 사실 20대, 30대 친구들이 참여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연령층의 친구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좀 직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이루었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다양한 연령층이 장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면서 저는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20대의 젊은 친구들은 60대, 70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이 다양한 연령층이 장점으로 작용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연령층을 장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나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가는 분위기가 좀 우선시 되어야지 다양한 연령층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일에 댄스라면 댄스, 드로잉 드로잉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저희 시 동호회 배우시는 선생님께서도 시를 이제 가져오셔서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좀 더 잘 쓰겠다 이런 마음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개선점이라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주에 제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자문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그 기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합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수정을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합평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매주 활동을 계속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참 애매한데요. 어느 정도 등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밑받침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선생님들 여기 오셔서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얻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도 실망할 수도 있죠. 여기 와서 배웠는데 별거 없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이 이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 생각일 때는 그래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뭔가 확실하게 그래 여기 와서 뭔가 배웠다. 정말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우러 왔다가 그냥 갔어. 이런 식의 어떤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동호회 자체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점이나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2주에 한 번 자문을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이 2주에 한 번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고요. 1주 주마다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매일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이제 동호회에서 주마다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주마다 강의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
뭐 한 주는 이론 공부, 한 주는 합평 이것보다는 주차별에서 1시간은 이론 공부를 했으면 1시간은 회원들을 작품을 합평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1시간 안에 한 주 안에 두 가지가 모두 병행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트센터에서 여력이 조금 된다면 이번에 수업을 진행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올랐다면 반을 좀 이월을 시켜서 기초반이라든지 심화반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선점과 조금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진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약간 이제 이게 패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호회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평일 활동도 이렇게 장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동인지를 만들든 아니면 1년에 한 번 공연을 하든 목표를 하나 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는 이제 하나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동의제하거나 시화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 방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목표를 두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또 실력도 향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동호회이기 때문에 문집이라든지 아니면 시화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동호회 회원분들은 개인 작품을 전시를 해보고 문집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문집이나 이렇게 시화전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다 보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써왔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쭉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그동안 이만큼 했구나라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집이라든지 시화전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와서 여기가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공간도 좋고 좀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와 여기도 드로잉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 댄스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이 이제 시와 음악, 미술, 뭐 전시, 댄스 이런 것들이 콜라보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제가 이제 시 쪽으로 하고 있어서 시와 또는 전시, 시노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갈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소촌아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오늘 처음 왔는데 바깥에 있는 풍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시문학을 예로 들어보자면 여기 지금 다양한 동호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계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융복합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만 잘하자보다는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문학반에서 신앙송을 한다면 기타나 하모니카에서 반주를 좀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협력하면 서로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